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지수함수의 성질과 이것을 활용한 문제들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의 성질 간단하게 다뤄봤던 거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2의 x제곱.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한 성질 배웠었죠. 세 가지 배웠었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와 관련된 이런 지수함수, 그리고 자,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근데 두 가지에는 조건이 있어요. 먼저 a가 양수인 조건이 있죠, 여기는. 그쵸? 자,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가 a가 1보다 큰 경우, 그쵸? 자, a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큰 경우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지수함수에 대해서는 a 값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a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해 준다. 자, 이렇게만 생각해 줘도 돼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함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y는 2x제곱이랑 또 어떤 걸 했었냐면 y는 3x제곱. 자, 이 두 가지 함수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리고 성질도 간단하게 예측을 해보았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주어진 이 두 가지 함수에 대해서 이 그래프는 이러한 모양을 가졌었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a 값이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자, a 값이 1보다 클 때 여기 x가 만약에 1이 되면 자, y 값은 쭉 올라가서 a라는 값을 갖고 그 a 값은 여기 밑에 있는 1보다는 더 크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예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조건은 0보다 큰 경우죠. 자, 그래서 a가 0보다는 크고 그리고 1보다는 작은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줄 수 있냐면 자, a에 해당되는 값이 자, 0과 1 사이에 있겠죠. 자, 여기서 0과 1 사이에 있는 a 값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 값은 x 값이 1일 때 쭉 올라가서 y 값은 a가 되는데 그 a 값은 이 사이에 있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쭉 그려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 두 개를 그렸는데 자, 이 두 개의 모양 자체는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서 암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자, a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증가하는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증가하는 형태의 모양을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예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 이것도 지난번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 y는 자, 2분의 1 x제곱과 자, 그리고 y는 자, 3분의 1 x제곱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y는 2분의 1 x제곱 여기 잠깐만 지울게요. 자, y는 2분의 1 x제곱 다시 쓰면 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도 쓴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y는 자, 3분의 1 x제곱이라고 썼지만 자, 이것을 다르게 쓰면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렇게도 쓴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모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여기서 함수의 그래프가 y는 여기다 쓸게요. a의 x제곱 그래프이기도 하지만 자, 동시에 y는 자, a의 자, 다시 쓸게요. 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거와 반대로 a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형태로 바꿔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우리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지수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수함수의 성질은 자, a 값에 따라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정의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함수의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쭉 눌러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x축을 압축시키면 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의역은 자,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써줄게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치역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치역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들 있잖아요.
이 함수의 그래프들을 y축으로 한번 쭉 압축을 시켜볼게요. 양쪽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압축을 시켜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함수의 이 그래프가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이쪽으로 쭉 모이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오른쪽으로 쭉 넘어갔을 때, 아니면 반대쪽에서 저 왼쪽으로 쭉 넘어갔을 때, 저기 넘어가게 되면, 자, 이 y축, x축을 절대로 넘지 않겠죠. 자,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까워지지만, x축에 대해서 계속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치역은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자, 두 번째에는 A가 1보다 큰 경우랑 A가 1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자, 먼저, 자, A가, 자, 1보다 큰 경우. 자, 이거인 경우에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자,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X값이 쭉 증가함에 따라서 Y값도 쭉쭉쭉 증가하죠. 즉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를 갖게 되죠.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X값이 증가하면, 자, 그러면 Y값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 증가함수라고도 해요. 자, 근데 이것은 증가함수에 대한 내용은 수2에 배울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0과 1 사이에 있는 A 값일 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X 값이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자, Y의 값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X 값이 증가하면, 자,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Y값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이 부분도 그냥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여기는 증가하게 되고 여기는 감소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감소함수라고 하고 이거는 나중에 수2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자, 이건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내용은 어떤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자, 지난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점근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점근선 뭐라 했었죠? X축이라고 했었죠. 그쵸?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함수의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함수의 값이 쭉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쭉 내려갔을 때 이 끝을 볼게요. 계속 X축과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 둘 다 점근선은, 자, 점근선은 X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나는 점이 있어요. 자, 지나는 점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자, 여기서도 0,1이라는 것을 지나고, 자, 여기서도 0,1이라는 점을 지나죠. 그쵸? 자, 공통적으로 0,1을 지나게 돼요. 자, 0,1을 지나고 또 추가적으로 지나는 점 하나가 있어요. 1,a라는 점도 지나죠? 자, 여기서도 1,a라는 점도 지나요. 자, 근데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함수의 그래프 왼쪽인 이 방향에 대해서 좀 헷갈리게 되면, 자, 여기서 이런 식의 방향인지 아니면 이런 식의 방향인지 헷갈리게 되면, 자, 한 가지 점만 더 찍어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0,1에 대해서 점을 찍어주죠. 여기서도 찍어주고 그래프를 그리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1,a에 대해서 찍지만, 자, 이 a 값이 1보다 큰 경우, 예를 들면 2나 3인 경우는 여기 위에다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을 찍고 쭉 그려주면 되고요. 자, 만약에 a 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다 찍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 하나를 찍고서 쭉 연결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양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활용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운 이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예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예제 2번 문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우리 y는 2x-1제곱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금까지 공부했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모양이죠? 자, 우리가 방금까지 공부했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자, y는 자, 2의 x제곱. 자, 이런 형태의 모양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근데 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y는 자, 2의 x-1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자, x 옆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추가되어 있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2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일부 학생들은 알고 있겠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을 한 상태예요. 그쵸? 자,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X-A를 대입해 줬었죠. X 대신에. 자,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B를 평행이동을 대입을 해줬었죠. 자, 근데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X축의 방향으로 여기서는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즉, 여기 있는 부호와 반대로,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1이 되죠.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즉, 여기다 써보면, 자, X축의 방향으로는, 자, 여기 부호 반대로 해서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준 거고, 자,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자,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냐면, 자,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인지 볼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X 대신에 X-1을 대입한 상태죠. 자, 근데 이 모양 바꿔볼게요. 자, 이 모양을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Y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2에 X-1로 바꿀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빨간색 부분을 이항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걸 다시 볼 수 있냐면, 자,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과, 자, 이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자, 그러면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해 준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맞춰주게 되면, 여긴 X 대신에 X-1을 대입해 준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부호를 바꿔주고, 여기서 부호를 바꿔준 상태로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자, 그리고 여기서도 부호를 바꿔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기억하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자, Y는, 자, A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자, 어떤 이동이 된 거냐면, 자, X축의 방향으로는, 자, 여기서 이 부호, 자, 이 부호 바꿔가지고 P만큼, 자, 평행이동을 해준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Q 적혀 있죠.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Y축의 방향으로, 자, Q만큼 평행이동을 해줬다. 자, 이렇게 암기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 평행이동을 해준 상태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꼭 암기해 줘야 되고요. 자, 이걸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이 식을 바꿔가지고, 자, Y-Q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공식 적용해서 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내용 이용해서 한번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먼저, 자, Y축 한번 그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X축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원점 표현해주고, 자, 이제 함수를 한번 이동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Y는 이 X제곱의 함수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먼저 이런 식으로, 자, 개략적으로만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1이란 점이고, 그 다음에 1일 때에는 쭉 올라가서, 자, 2라는, 자, Y 값을 갖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가장 기준되는 점은 바로 0,1이라는 점. 자, 이 점은 항상 지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에 점을 하나 찍고요. 자,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한번 옮겨볼게요. 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옮기면, 자, 이런 식으로 1만큼 옮겨지게 되겠죠. 자, 그 상태로 바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내려주고, 이렇게 두 번 내려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되는 점이, 자, 이쪽으로 바뀌게 돼요. 맞나요? 자, 이렇게 기준되는 점이 바뀌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축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축을, 자, 이런 식으로 기준되는 축 두 개가 있어졌죠?
자, 이 축도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자,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해 주잖아요.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Y축이 이동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Y축이 이런 식으로, 자, 축을 이렇게 바꿔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X축도 아래쪽으로 두 칸을 내려볼게요. 자, 그래서 내려주면, 자, 여기 한 칸, 두 칸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그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 여기 Y축을 오른쪽으로 한 칸, 자, 그리고 X축을 아래로 두 칸 이렇게 내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함수의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그려줄 수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줄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X축의 방향으로 각각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내려간 상태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노란색 그래프를, 자, Y는 2에 X-1, -2라고 써줄 수 있고요. 자, 흰 색깔 그래프를 Y는, 자, 2X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이동했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점근선이 원래는 이 X축이었지만, 자,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해서 -2만큼 이동했으니까 점근선도 하나, 두 칸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 자, Y는 -2라는 이 직선이 바로 점근선이 됩니다.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실제로 X축에 대한 평행이동에 대해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요. Y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나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도 한번 나타내 보려고 했어요. 자, 먼저 이 문제 한번 그대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서 Y는 3의 X-1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잖아요. 자, 그럼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원래 모양의 함수는 Y는 3의 X제곱. 자, 이런 식의 함수였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오른쪽으로 어떻게 변형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높이만 좀 맞출게요. 자, 그러면 자, Y는 3X제곱에서 자, 이렇게 바꿀 거예요, 위치를. 자,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X축의 방향으로 여기 X 옆에 -1 적혀 있죠. 자, 그럼 이거 반대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자,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보고서 Y축의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준 상태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대로 평행이동해주고 점근선 방정식 찾아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Y축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X축 그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X축과 Y축 모두 일씩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랑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X축과 Y축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도록 X축과 Y축이 조금 더 위랑 오른쪽에 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0,1이라는 점 지나게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X값이 1일 때 Y값은 여기 3이라고 찍고 여기 1이라고 찍을게요. 자, 이 값도 지나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지수함수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쭉 그려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자, 이 흰 색깔이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도 1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도 이렇게 1만큼 이동을 시켜줄게요. 여기도 1만큼, 자, 여기도 1만큼 이동시켜서 한번 점을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켜주고, 자,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또 이렇게 1만큼 이동시켜줄게요. 자, 그렇게 나타낸 다음에 여기서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리고 축에 대해서도 한번 이동을 해볼 거예요. 자, 축은 어떻게 이동할 거냐면, 자, 이 Y축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Y축도 마찬가지로 1만큼 이동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 이동한 거 그대로 써주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축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X축도 그대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 X축은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X축도 1만큼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기준이 되는 축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점을 지나면서, 자,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면서 함수의 그래프를,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려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 노란색 부분이 y는 3x-1제곱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점근선 그대로 한번 이동했죠. 자, 점근선은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점근선 그대로 써볼게요. 자, 점근선은 y equal 1이라는 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방정식을 구해주면 돼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 나타내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거냐면, 자, 이 점의 이동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 점이 0,1이었죠. 자, 근데 이동된 점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더해져서 1,2라는 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X좌표랑 Y좌표에 각각 여기에 해당되는 좌표를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자, 이번 문제 살짝만 오른쪽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자, 우리 이건 적지 마세요. 자, 풀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식을 변형해서 풀어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그대로 이용해서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대로 이용하는 거 한번 간단하게 써볼 테니까, 방금 같이 했던 방법이거든요. 간단하게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y는 자,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y는 자,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일단 붙어 있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x 옆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쵸?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변형해 볼게요. 자,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잘 보세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 마이너스를 반대쪽으로 넘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y는 자, 3분의 1에 마이너스 x라고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맨 왼쪽 식과 맨 오른쪽 식을 비교해 볼게요. 자, 맨 왼쪽 식에서는 y의 부호가 없었죠. 자, 근데 여기에는 y의 부호가 생겼죠. 마이너스 y라고. 자, 여기 x의 부호 없었죠. 자, 근데 오른쪽 위에 보니까 여기 x의 부호가 생겼죠.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x 대신에, 이 말은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한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한 거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변형해줬다는 건 뭐냐면,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주면 이 x랑 상관없이 y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축 대칭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줬어요. 그 말은 이 나와 있는 값과 반대인 x축 대칭이에요.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이렇게 함수를 얘를 그릴 거예요. 자, 이 함수 간단하게만 그려주면, 자, 이 함수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y축에 대해서도 대칭해주고 x축에 대해서도 대칭해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해주니까 함수가 자, 이런 형태로 일단 나오게 될 거예요. 1차적으로. 일단 이게 바로 1번이라 쓸게요. 이게 1번. 자, 근데 여기가 2번이라고 쓰고 여기를 3번이라고 쓰면 자, y축 대칭했으니까 이렇게 2번 형태의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 2번 형태에서 나왔던 걸 다시 x축으로 대칭시켜준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번 형태를 x축에 대해서 돌려주니까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3번이에요.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y는 3분의 1 x제곱을
자, 이런 식으로 X축, Y축 대칭, X축 대칭으로 나눠져서 하나씩 하나씩 그려주면 이런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쵸?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사실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풀지 않고 어떻게 풀지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라고 위에 지수 부분에 적혀 있죠? 자, 이렇게 음의 부호가 있을 때에는 이 음의 부호를 없애준 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걸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자,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 사람들 정리해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좀 좋을 내용이니까. 자, 여기 다시 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 없애줄 거예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이 식을 다시 바꿔주면, 자, y는, 자, 마이너스, 그리고 이 지수 부분이 있으니까, 자, 얘를 다시 플러스로 바꿔주고 역수 취해줄 거예요. 자, 그럼 안에 있는 것이 3의 x제곱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게 되면 식이 조금은 간단해졌죠? 자, 그럼 이거 갖고서 한번 어떻게 식이 바뀌는지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놔야 될 함수는, 자, 알고 있는 형태의 함수는 이런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죠. 자, 이것을 바꿀 거예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즉 y는 자, 마이너스 3의 x제곱 형태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두 개만 비교했을 땐 좀 쉬워 보이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는 어떤 모양이냐면, 자, 사실상은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죠?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 마이너스 반대쪽으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어주냐? 자, 마이너스 y는 3의 x제곱.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y 대신에 지금 맨 왼쪽 식과 맨 오른쪽 식만 비교할게요.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했죠? 맞아요? 자, 여기 보니까 자, y 대신에 뭘 대입했냐면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y라고 적혀 있으면 y 대신 마이너스 y 되어 있으면 어떤 축 대칭? x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x축 대칭이 돼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 함수의 그래프 그려준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만 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구할 거 다 구한 거죠. 자, 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y는 3x제곱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나타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y는 3x제곱 그려주면 여기 일단 1이라는 점 찍고 여기 1 찍고 여기 3이라는 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이 점을 지나게끔 해서 부드럽게 쭉 연결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연결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가 주어지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자, 여기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자, 원점 더 지어볼게요. 자, 여기서 x축 대칭이니까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점들을 아래쪽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내려볼게요. 다. 여기도 쭉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쭉 내려볼게요. 돼요? 자, 이렇게 점 내려준 다음에 똑같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여기 조금 엇나가긴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흰 색깔 부분은 y는 3x제곱의 그래프이고요. 자, 노란 색깔 부분은 y는 자, 여기 그대로 써주면 돼요. 아니,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죠?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여기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이 선이 되겠죠.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x축이 됩니다. 그대로.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나서 우리 예제와 문제 몇 개 좀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이 예제 3번 문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제를 보니까 자, 대소관계를 비교하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지수함수 부분에 갑자기 왜 거듭제곱근의 성질 그리고 거듭제곱근의 형태가 이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왜 이런 형태로 나왔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가한다는 함수와 감소한다는 함수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었냐면 자, y는 자, 3의 x제곱 자, 이런 형태는 증가하는 형태였죠. 그래프가.
그쵸? 밑에 해당되는 부분이 1보다 크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 x값이 증가하면 이 y값 이 전체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쵸?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푸는 거예요. 자, 이해가 돼요? 자,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여기 밑에 해당되는 부분, 밑이라기보단 근호 안에 있는 부분이 3이죠. 자, 여기를 바꿔보면 3의 세제곱의 12분의 1 형태로 바뀌죠. 그럼 여기서도 3이라는 걸 공통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있는 식들을 한번 변형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변형해 볼 거냐면, 자, 이 식은 3의 3분의 1제곱. 자,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식도 한번 변형해 볼게요. 자, 이 식을 변형하게 되면, 자, 여기 옆에다가 살짝 쓸게요. 자, 3의 세제곱에다가, 자, 이 식질은 3의 세제곱이니까, 그 상태에서 12분의 1, 즉, 여기 앞에 있을 때, 분모 쪽, 지수의 분모 쪽으로 내려가라 했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두 개를 곱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 없어지고 4가 되겠죠? 즉, 3의 4분의 1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더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여기 보니까 3의 3분의 1제곱과 3의 4분의 1제곱. 자,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거예요. 자,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작은지를 볼 건데, 자, 그럼 이 지수에 해당되는 부분만 볼게요. 자, 이 지수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내려서 보면, 이 부분은 3분의 1이고, 이 부분은 4분의 1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 3등분해서 한 개 갖는 게 4등분해서 한 개 갖는 것보다 더 크게 되겠죠? 자,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위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 모양과 이 모양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자, 어떤 형태냐면, y는, 자, 3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는 이 두 개의 모양을 만족시켜주죠. 즉, 지수 부분에, 즉, x값에다가 3분의 1이냐, 4분의 1이냐의 차이잖아요. 자, 근데 이 함수가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라고 했었죠? 맞아요? 즉,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도 따라서 증가하죠,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 증가함수란 용어 자체를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이 함수 자체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한다는 성질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x값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x값이 지금 증가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y값이 되는 거예요, y값. 맞아요? 그럼 y값에 해당되는 부분도 증가해야겠죠. 즉, 여기서 1로 증가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형태로 바꿔주게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올라가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증가함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줄 수가 있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서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약간 좀 다르게 써줘야 돼요. 자, 서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써주는 거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문제 서술하는 형태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0.4고 여긴 0.4의 제곱 형태죠. 자, 그러면 함수를 정할 거예요. 자, 함수. 자, y는 0.4의 x제곱. 자,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이것은 자,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어떻게 되죠? 그쵸, 밑에 해당되는 부분이 1보다 작으니까 y값은 감소하는 함수이다. 맞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0.4의 5제곱근 0.4라는 것은 자, 이 부분은 자, 0.4의 5분의 1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 0.16에 자, 루트 씌워서 7을 붙였을 때 자, 이것은 자, 0.4의 7분의 2제곱이죠. 그쵸? 자, 이것이고 자, 두 개 크기 비교해 볼게요. 자, 5분의 1과 자, 7분의 1을 비교했을 때 자, 부등호가 어떻게 되죠? 자, 부등호가 오른쪽이 더 크게 되겠죠. 자, 오른쪽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감소하는 형태에다가 그 다음에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게 돼요. 변형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0.4에 자, 앞에 5 붙여준 것과 자, 그 다음에 7제곱근 0.16의 크기는 반대로 뒤집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서술형으로 써주는 이유가 써준 게 별로 없었잖아요. 자, 그 증명할 때 외에는 그렇게 크게 없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형으로 써주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서술형으로 쓴 형태로 한번 좀 연습해 보라고 이렇게 써본 거니까, 자, 이 부분 공부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더 추천을 할게요. 자, 근데 이것도 한번 참고하고 넘어가 보라고 이렇게 써본 거니까, 자, 참고만 하고 넘어가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 4번을 저 예제 3번, 1번 풀었던 것처럼 한번, 자,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 풀어갔나요? 자, 우리 이 문제 4번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소관계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죠? 자, 선생님과 함께 두 개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여기 두 개를 한번 식을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제곱근2라는 거는 2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제곱근 5라는 거는, 자, 2의 제곱에 여기 5분의 1까지 곱해준 거죠. 그래서 2의 5분의 2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두 개의 지수 부분만 빼서 볼게요. 자, 여기 3분의 1이고 여기 5분의 1이죠? 자, 두 개를 이렇게 빼서 보면, 자, 3분의 1과 자, 5분의 1을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크죠? 그쵸, 3분의 1, 여기 죄송해요, 5분의 2죠? 자, 이렇게 썼을 때 어떤 것이 더 크죠? 자, 오른쪽 부분이 더 크게 되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올라갈 때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바꿔주면 돼요. 자,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줄 건데, y는 어떤 함수 만들어주면 되죠? 자, 밑에 해당되는 부분이 2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이게 어떤 함수죠? 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예요. 맞아요? 자, 그럼 이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위로 넘어가는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자, 여기 0.3이고 여기 0.3의 제곱 형태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0.3에 자, 3분의 1제곱.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는 해당되는 부분이 0.3에다가 제곱 써준 다음에 거기에 5분의 1제곱 곱해주니까 자, 5분의 2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분의 1과 저기 5분의 2. 자, 이렇게 났어요. 자, 두 개 대소관계 비교하면 아까 여기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더 컸었죠. 자,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위로 넘어갈 때 그대로 부등식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부등식 방향이 바뀌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3분의 1과 5분의 2에서 이렇게 잡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시해야 되는 부분은 이 두 번째 거죠. 자, 여기 밑이 0.3, 여기도 0.3으로 공통되니까 자, y는 0.3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볼게요. 자, 이 함수 어떤 형태죠? 증가하는 형태요? 감소하는 형태요? 그쵸? 여기 밑에 해당되는 부분이 1보다 작으니까 자, 감소하는 형태가 돼요. 맞아요? 자,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되니까 자, 이쪽에서 위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위로 넘어갔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총 정리하면 어떤 걸 알려줄 수 있냐면 자, 포인트로 잡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게 사실상 귀찮은데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서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 밑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서 밑이라기보다 근호 안에 있는 부분 아니면 여기 밑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밑에 해당되는 부분을 비교한 다음에 자, A값 밑에 해당되는 부분이 1보다 큰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부등식의 방향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자, 이런 경우에는 부등식의 방향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바꿔줘야겠죠. 자,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쭉 정리해본 다음에 우리 다음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예제 4번 문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역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래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으면 최소값도 없고 최대값도 없는데, 자,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시킴으로써 최대와 최소값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자, 여기 y는 2의 x 마이너스 1제곱.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보세요. 자, 먼저 y는, 자, 이 x제곱이라는 것에서부터 y는 2의 x 마이너스 1제곱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x, 지수 부분 x 옆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붙어져 있으니까 이 부호를 바꿔준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줬다는 얘기죠. 자,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냐면, 자, 여기 x 옆에 있는 이 숫자 있죠. 이 숫자의 부호를 바꾼 만큼 해서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준 상태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직관적인 이해를 하고 풀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일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자, x축 y축 그려준 다음에, 자, y는 이 x라는 함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본 다음에, 여기 원점, 여기는 1. 자, 그리고 여기가 1일 때 쭉 올라가서, 여기는 2가 된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근데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에서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한 상태죠. 맞아요? 자,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딱 옮겨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점들을, 자, 여기 있는 점들도 한 칸 옮겨주고 여기 있는 점도 한 칸 이렇게 옮겨줄게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을 지나게끔 해서 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려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흰색 부분은 y는 2x 제곱의 그래프고요. 자, 그리고 노란색의 부분은 y는, 자, 2의 x 마이너스 1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자, 실제로 이 함수가 어떤 형태를 갖는지를 볼 거예요. 자, 여기 이 y는 2x제곱 함수가 증가하는 형태였죠. 자, 근데 이 함수를 평행이동시켜준 이 함수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구간을 정해줄 거예요. 자, 구간은 어떻게 정해줄 거냐면 x값이 2에서부터 4까지의 구간을 한번 잡아줄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 1, 2, 3, 4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까지를 이렇게 구간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 구간을 잡았으면 여기서부터,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간을 잡은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릴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쭉 올릴게요. 자, 쭉 올렸을 때 여기 끝까지 닿는, 자, 끝까지 닿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쭉 그렸을 때, 자, 함수의 그래프를 쭉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함수와 이 직선과 만나게 되겠죠? 자, 이 만나게 되는 이 점을 한번 우리가 찾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지저분해서 죄송해요. 자, 이렇게 되는 이 점을 찾는 건데,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해서 찾는 거예요, 정의역에서. 자, 그러면 먼저 이 구간에 대해서는 2라는 값을 대입해주면 여기에 함수값 하나를 갖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4라는 값을 대입해주면 여기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나오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함수값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 쭉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잖아요. 자, 그래서 y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y는, 자, 2의 x 마이너스 1제곱에, 자, 이런 형태의 함수는, 자, 이것은 증가함수의 형태죠. 맞죠? 즉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잖아요. 자, 그럼 이런 형태의 증가함수의 모양인데, 자, 그러면 당연히, 자, 이 2라는 x값이 2일 때 최소값을 갖고 x값이 4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값이 계속 이렇게 올랐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오르거나 아니면 천천히 오르다 빠르게 오르다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자, 계속 증가하는 형태니까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이 최소값, 맨 오른쪽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소, 최대, 최소, 최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고, 자, 반대로 감소하는 형태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감소하거나, 자, 이런 식으로 감소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감소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 첫 번째 있었던 값이 최대값, 이쪽이 최소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자, 여기 그렸던 함수가 증가함수 형태잖아요. 그러면 맨 왼쪽에 끝에 있는 점 있죠. 자, x값이 2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최소값을 가져요. 최소값을 갖고요. 자, 그 다음에 x값이 4일 때 어떤 값을 갖냐면 최대값을 가져요. 맞나요? 자,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하나씩 구해볼게요. 최소값은 자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볼게요. 미안해요. 자, x값은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의 1제곱이 돼서 2라는 최소값을 얻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최대값이라는 것은 4를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2의 4-1제곱, 즉 2의 세제곱이 돼서 8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몇 가지 팁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함수가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평행이동을 시켜주죠.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이 증가하는 형태는 그대로 증가하는 형태가 유지가 돼요. 자, 감소하는 형태는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형태가 유지가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몇 가지 팁을 하나 적어줄게요. 자, 팁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자, 평행이동을 하게 됐을 때, 자, 평행이동을 하면, 자, 함수의 증감이 바뀌지가 않아요.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증감의 변화가 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한 형태면 자 밑만 보고서 바로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밑 보고서 1보다 크죠. 자, 그러면 일단 증가함수인데 자 여기 평행이동을 한 상태여도 상관없이 그냥 증가하는 상태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이동 말고 자 대칭이동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번 쓸게요. 자, 대칭이동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자, 먼저 어떤 대칭이동에 대해서 볼 거냐면 자, y는 자, x축과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x축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자, 여기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였죠. 자, 이 증가하는 형태를 반대쪽으로 돌릴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맞아요? 축을 이렇게 돌려주면 자, 그러면 증가했던 것이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바뀌게 되죠. 자, 반대로 자 이렇게 증가했던 이 함수를 자 x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을 시켜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증가했던 함수가 감소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축과 y축에 대해서 각각 대칭이동을 시켜주면 대신에 x축, y축 동시에 되는 건 안 돼요. 자, 그런 거 말고 x축 대칭이동이거나 y축 대칭이동인 경우에는 자, 증감의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증감 변화를 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대값이었던 것이 최소값으로 바뀌고 최소값이 최대값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내용은 자, 원점 대칭이동이나 아니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자, 이렇게 대칭이동하는 경우는 자, 증감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자, 증감 변화를 하지 않아요.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팁 두 번째 거를 써줄 건데요. 자, 실제로 문제 풀 때 방법은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 팁 첫 번째 걸 써준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구하지 않고 팁 두 번째 것만 보면 사실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자, 사실상 이게 어떤 형태든지 관계없이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상관없이 자, 지수함수는 무조건 증가 아니면 감소 형태를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자,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에서는 자, 여기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자, 어떤 형태로 갖게 되냐면 정의역에 해당되는 양끝점을 가져요. 양끝점에 함수값이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정의역에 있는 양끝점 2랑 4를 그냥 대입을 해요. 자, 그래서 큰 값은 최대값, 작은 값은 최소값으로 그냥 놓으면 끝나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근데 자, 이 방법보다 선생님이 왜 첫 번째를 그럼 굳이 왜 써줬냐? 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자,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자, 여기서 a 값이 1과 0 사이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놓고 나서 이 함수를 바꿀 거예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그냥 이렇게 평행이동한다 이런 건 상관없는데 x축 대칭이동을 한번 시킬 거예요. 자, 그럼 x축 대칭이동을 시켜주려면 y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바뀌어야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y는 ax제곱, 즉 마이너스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y는 마이너스 ax제곱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저게 미지수, 이렇게 변수가 있을 때에는 찾기가 좀 힘들겠죠. 왜냐면 양끝점을 계산해 봤는데 자, 둘 다 변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더 큰지 대소관계를 비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먼저 감소함수였죠. 근데 축대칭 이동했으니까 증가함수로 바뀌었죠. 그러면 맨 오른쪽 끝점이 최대값, 그리고 맨 왼쪽 끝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좋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둘 다 쓴 거니까 자, 이거 참고해두고 여러분들은 자, 이거 참고하고 정리한 다음에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5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두 번째 팁 말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는 그냥 양끝값을 대입하면 바로 함수값이 나오고 그 값이 최대 아니면 최소예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는 사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자, 그냥 함수 해석만 해볼게요. 자, 밑이 일단 3인 형태죠. 자,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형태고 자, 여기 평행이동만 시켜준 상태니까 그대로 증가함수 유지시켜준 상태예요. 자, 여기서는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죠. 자, 1보다 작기 때문에 일단 함수 자체가 감소함수 형태고 평행이동 시켜주셨으니까 그대로 감소함수 형태가 유지가 되는 상태겠죠. 맞아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한번 이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양끝값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값과 자, 여기 있는 값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x가 자,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x가 1일 때 y값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다 1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y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은 3분의 1이 되죠. 자, 마이너스 2를 취해주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6이 되기 때문에 자, 값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x값에다가 4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x값에다 4를 대입해 주게 되면 이 양끝값 자, 4 대입하면 여기다 4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럼 y는 3에 4 빼기 2가 되니까 2가 되겠죠. 여기서 계산해주면 9가 돼요. 맞나요? 자, 둘 중 어떤 게 더 크죠? 당연히 밑에 게 더 크죠. 자, 그래서 여기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자, 위에 있는 값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자, 여기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자, 여기 양끝값을 대입해 볼 거예요. 자, x값이 자,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x값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죠. 자, 그럼 y값은 자,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 그리고 여기 플러스 2도 써줄게요. 자, 그리고 플러스 2. 그쵸? 자, 계산해볼게요. 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없애주고 여기 뒤에 뒤집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2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2의 제곱, 여기 다시 쓸게요. 자, 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4 더하기 2니까 6이라고 가질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양 끝값 여기 거 말고 반대쪽에 있는 2도 대입해 줄게요. 자, x가 2일 때, 자, 어떻게 되냐면 y 값은 자, 2분의 1에다가 자, 여기다 2를 대입해 주는 거죠. 그럼 2 빼기 1이니까 1이 돼요. 그 다음 플러스 2. 그쵸? 자,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1 더하기 2예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4가 되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위에 있는 것이 최대값, 아래 것이 최소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최소값이 돼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문제상으로는 되게 어려워 보였죠. 자, 최대, 최소 구하고 정의역과 함수가 막 주어져 있어요. 자, 어려워 보이지만, 자, 이런 숫자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에는 그냥 값을 대입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값이나 아니면 미체에 해당되는 값이 미지수로 정해줘요. 즉, 양끝 값이나 미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미지수로 정해주면 아까 말했던 팁 첫 번째 걸 이용해서 증감 찾아주고 바로 해결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보고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좀 긴 시간이었긴 하지만 자, 지수함수 성질 한번 찾아보고 자, 그 성질에서부터 우리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수함수 부분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지수함수 활용으로 넘어가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자, 우리 방금 배웠던 내용 꼼꼼하게 차근차근 정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